요거 찍어, 이거 얘가 한번 뒤로 가면 앞으로 안 오는데? 엄청 개구리처럼 나오면 괜찮은 거. 이거 피셔야. 근데 이거 지금 광각 뭐야? 근데 요즘에 이게 단지잖아. 요즘 MG.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크게 나오지? 아유, 다들 좀 되게 귀엽다, 귀여워.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액션캠 비교 영상 촬영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죠. 그때 테스트한 뒤로는 지금까지 쭉 DJI 오즈모 액션4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후속 모델이, 그것도 뒤에 프로를 달고 나와서 제가 미리 사용해보고 테스트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제품인 DJI 오즈모 액션5 프로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현세대 액션캠을 한 번에 모아서 비교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먼저 디자인과 액세서리 호환성을 확인해봤습니다. 디자인은 전작과 나란히 놓고 보면 크기까지도 큰 차이 없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미세하게 바뀐 부분은 전원 버튼과 녹화 버튼 사이즈가 좀 더 커져서 조작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전면 제품명이 있는 곳에 화이트 밸런스용 센서 마이크가 있는데 이 부분의 배치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저는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 것, 더 정확하게는 액세서리 호환이 가능한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액션캠은 이 자체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립을 위한 액세서리가 추가가 되고 짧은 배터리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 배터리도 필요하고 좀 더 결과물에 신경을 쓴다면 ND 필터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매 시리즈마다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액션캠을 평가할 때 항상 전작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데요. 이번에 그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770mAh에서 1950mAh로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배터리는 완벽하게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크래들 역시도 호환이 되는데요. 참고해야 할 부분은 액션5 크래들에서는 액션4 배터리 충전이 완벽하게 가능하지만 액션4 크래들에서는 액션5 배터리가 충전이 완전히 되지는 않으니까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D 필터도 완벽하게 호환돼요. 마그네틱 어댑터 역시도 당연히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DJI가 실제 촬영하는 유저 입장에서 원하는 디자인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래는 새로운 제품이랑 헷갈려서 따로 라벨지를 붙여서 구분을 해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같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스펙을 보면 이미지 센서는 1.3분의 1인치 사이즈로 전작과 동일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시모스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작까지는 정확한 디아를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최대 13.5스탑이라고 해요. 액션캠에서 기대하기 힘든 수준이죠. 아마 이것 때문에 자신있게 프로라는 네이밍을 붙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스크린 영역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듀얼 LCD 터치 스크린에서 듀얼 OLED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베젤 사이즈가 줄어서 실제 디스플레이 활성 영역은 살짝 늘어났어요. 해상도도 326ppi로 작은 사이즈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디테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FHD에서 240프레임으로 기존과 동일한데요. 추후에 AI 기능을 통한 프레임 보관으로 960프레임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업데이트가 되면 추가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4K에서는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방수 성능은 케이스 없이 20m, 방수 케이스 사용 시에는 60m까지 가능해요. 이번에 처음으로 내장 압력계가 포함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수심과 고도를 표시할 수 있고 입수와 출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녹화 시작과 중단을 할 수 있어서 수중 촬영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체 오디오 녹음은 16비트,
베스트 48kHz AAC 코덱을 지원하고 여기에 DJI 마이크 2를 리시버 없이 직접 연결할 수 있는데요. 전작은 한 개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2개를 연결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가웠던 부분이 내장 메모리 47기가가 있어요. 그래서 SD카드를 깜빡해도 어지간한 촬영은 내장 메모리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1770mAh에서 1950mAh로 10%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LCD에서 OLED로 디스플레이가 변경되면서 배터리 효율이 좋아져서 그런지 작동 시간이 160분에서 240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실제 촬영 시간은 어떤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사용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품질이죠. 최대 다이나믹 레인지를 4K 60프레임 촬영까지도 지원해서 프레임 레이트 가리지 않고 최대 다이나믹 레인지로 촬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액션캠 비교 테스트를 할 때도 DJI 오즈모 액션4가 경쟁사 대비 궤적 표현이 더 부드럽고 많은 단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었죠. 오즈모 액션5 프로는 또 전작보다도 훨씬 더 하이라이터와 섀도우 부분의 궤적 표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 센서가 더 커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이즈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이 이름에 자신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궤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JI 오즈모 액션이 155도로 액션캠 중에서도 화각이 가장 넓은 편인데요. 게다가 촬영 목적이 아웃도어 액티비티용이 많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밝은 하늘과 또 어두운 근거리 피사체를 동시에 담을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궤적 표현이 좋아지는 만큼 체감도 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낮에는 하이라이트 궤조가 부드러워진 것이 보이고 중간중간 안부가 도드라지는 촬영본에서도 디테일이 좋아진 것이 체감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면 더 높은 궤조 확보를 위해서 디로그 M 10비트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촬영할 당시에는 기기에서 모니터링용 럿을 입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정 노출로 촬영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촬영하면서 디스플레이로는 조금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고 안부가 떡져 보인다는 인상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촬영본을 가져와서 보면 정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출 판단을 위해서 모니터링 럿을 사용하고 궤조 부분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촬영을 해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얼마나 카메라를 믿고 촬영할 수 있는지 신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담고 싶은 순간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액션 카메라는 1인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실컷 녹화 버튼 누르고 촬영을 마치고 왔더니 촬영이 안 됐거나 끊겼다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오즈모 액션4도 그랬듯이 오즈모 액션5 프로 역시 그냥 압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촬영 포맷이 4K 30프레임이니까 4K 30프레임으로 놓고 배터리 100%에서 연속 촬영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나중에 비교 영상에서는 같이 테스트한 전체 경쟁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는 오즈모 액션 데이터만 공개하도록 할게요. 테스트해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3시간 30분이 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른 경쟁 제품 2배가 넘는 수준이죠. 게다가 지금 촬영해보기 딱 좋은 이유는 발열 테스트 때문인데요. 더 극단적으로 4K 60프레임 촬영으로 외부 온도 33도에서 직사광선에 두고 연속 촬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95%에서 시작을 했는데 발열이 문제가 아니라 1시간 반 촬영 이후에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녹화가 멈췄어요. 그리고 그때 배터리는 13%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괴물이죠. 제가 나중에 경쟁 모델들까지 같이 테스트한 것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액션캠 써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날씨에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액션캠은 촬영 목적상 이런 맑은 날씨에 극단적인 조건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어떤 액션 카메라보다 신뢰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줘요.
이번에 이미지 품질과 사용 시간 그리고 신뢰성 측면을 테스트하면서 전작과 비교해서 계속 써봤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편의성 부분에서도 개선된 부분들이 손쉽게 체감됐습니다. 이번에 디스플레이 옵션에 항상 켜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타입이 OLED로 바뀌면서 전력 효율성도 좋아지고 픽셀별로 활성화할 경우에는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정보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이 옵션을 활성화해두고 사용했는데요. 기존에 손으로 터치해야 볼 수 있었던 정보를 상시 보여주니까 촬영 편의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47기가 내장 메모리의 유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기존에는 계속해서 SD카드를 비우고 다시 촬영에 들어가야 했는데 이제는 메모리 카드를 빼고 다음 촬영은 내장 메모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D카드 정리가 되고 나면 다음 촬영에 들어갈 때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SD카드와 함께 촬영하니까 촬영간 리드 타임을 크게 줄일 수 있더라고요. 저는 리뷰를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었지만 메모리 카드를 깜빡하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때는 이게 더 고맙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소음은 전작과 비슷하게 바람소리 적절히 필터링해서 가급적 목소리를 깨끗하게 담아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디오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액션4와 액션5 프로를 동시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디오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액션4와 액션5 프로를 동시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둘 다 다른 설정은 별다르게 하지 않았고 본체만으로도 어떤 오디오 소음이 가능한지 보여드리려고 테스트 중이에요. 사실 액션4도 오디오가 좀 좋은 편이었어서 5도 좋을 거라고 기대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장 오디오 소음에 대한 부분보다는 DJI 마이크 2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최대 2개의 마이크를 별도 리시버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이때 오디오 샘플링 레이트가 내장 레코딩과 동일하게 48kHz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장 마이크 오디오를 백업용으로 활성화하면 자연스러운 주변 소음은 내장 마이크로 담고 목소리만 DJI 마이크 2로 담는 것도 가능해서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DJI 오즈모 액션5 프로는 그야말로 최고의 액션 카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DJI 오즈모 액션4도 경쟁 관점에서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DJI 오즈모 액션5 프로가 되면서 카메라의 기본인 화질부터 촬영 안정성 그리고 편의성까지도 기존의 액션 카메라에 기대했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첫 소개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신제품에 포커스해서 정보 위주로 소개했는데요. 곧 현세대 경쟁 제품들 전부 모아서 구체적인 안정화 성능과 이미지 퀄리티 그리고 촬영 편의성까지 비교를 해볼 생각이니까 이번 댓글에 비교를 원하는 요소들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비교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이거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저기 저기 이렇게 원래 저기 이렇게 물에 들어가는 거야. 야, 우리 해외 같아? 왜 안 갔어? 우와.